여왕벌 양성과 노엘들이 생산인데, 여왕벌 양성은 초보자들은 사실 2충 하는 게 말로 아무리 가르쳐줘 본들 어려워요. 이게 수작업을 해서 아주 아래서 깬제 하루 정도, 아니면 하루 반, 이틀 이내 것을 2충을 해야 하거든요. 가뜩이나 어린 거를 할수록 좋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만.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은 거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무왕 상태로 만들으세요. 내 벌 중에 꿀을 잘 물어오고 또 세력이 좋다. 에? 내가 벌을 3통이고 5통 있다. 그 중에서 왕도 체구가 크다. 잘생겼다. 되게 여왕벌이 좀 큰 것이 낫습니다. 에? 찌그러지지도 않고 잘생기고 알도 잘 낳고 다른 것부터 세력이 좋고 꿀도 잘 물어온다. 그러면 그 놈으로 종자를 받아요. 에? 그 놈으로 종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벌이 꽉 찬 데서 왕을 아까처럼 2장이나 3장을 봉충판이로 막 터져 나오는 벌을 벌한테 붙여서 빼버려. 그럼 그 통은 무왕되지 않아요. 예? 무왕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낳던 알이나 유충이 부화한 데다가 방을 개조해서 거기다 왕대를 만듭니다. 운반하든지, 예? 알이나 유충을 운반하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방을 뜯어 고쳐갖고 왕대로다가 이렇게 땅콩처럼 모양을 만들어서 젖을 주어서 길러요. 그럼 동시다발로 몇 개가 생겨요. 그럼 벌 몇 통 안 되는데 내가 필요한 여왕벌을 얼마든지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무왕을 만든 날로부터 무왕 만들어 놓고 이틀째 되면 왕대를 달아요. 그 다음 날쯤 되면은, 예? 이틀쯤 되면은. 그럼 그때서부터 11일, 예? 무왕을 만들어서 11일 2충을 해서 11일, 왕대를 조성해서 11일쯤 되면은 왕이 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 놓아야 해요. 며칠 날 2충을 해도 나중에 기억이 무더우니까 자꾸 우리도 꼭 적습니다. 거기다 색연필이나 뭘로 며칠 날 2충. 그래서 2충에서 그 한 이틀 전에 어떻게 돼요? 교미상을 만들어야죠. 무왕군을 만들어야 돼. 아까 이제 무왕군은 그 봉충 여무른 거, 익은 거, 이걸 한 2장씩 벌을 잘 붙은 상태로 빈통에다가 저렇게 쭉 갈라놓고, 그렇게 하고서 무왕 상태로 하루나 이틀 됐을 때 왕대가 출방하는 날짜를 맞춰서 하면 돼요. 내일쯤 나온다 하면은 오늘쯤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아니면 모레 나올 때 오늘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왕이 출방하는 날 이렇게 벌을 솔로 살살 썰고서 햇빛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우리가 이렇게 밀랍을 다 일벌들이 제거해져서 딱딱한 모양으로 변해 있잖아요. 예? 아까 색깔도 틀리고 보셨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그날 나오는 날쯤 됩니다. 그럼 그날 칼로 오려서 바로 갖다가 벌 붙은 옆에 숲에다가 갖다 대주면 돼요. 거기다 살짝 찌그러지지 않게만 눌러 붙여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제 여왕벌을 내가 갱신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왕벌을 2충으로 하려면은 아주 어린 것을 2충침을 가지고 그 왕대에다 옮기는데, 그거를 알려줘 분들, 여러분들이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숙달이 돼야지. 나중에 점점 더 알았을 때 이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왕이 돼서 오래되면은 일벌들이 알을 낳습니다. 일벌들도. 일벌들이 알을 낳으면 어떻게 돼요? 무정란만 나요. 교미를 안 했기 때문에. 무정란만 나니까 다 수펄만 돼요. 그리고 이제 일벌방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수펄방에다만 낳는 게 아니라 일벌방에다가 수펄 나니까 수펄이 조그마죠. 그 적은 데서 인큐베이터처럼 쬐끄만 데서 틀에 수박을 네모진 틀에다 기르면 어떻게 돼요? 네모진 수박 나오잖아요. 예? 사과도 마찬가지고 커감에 꽉 차서. 이 일벌방에서 수펄이 크면 좋지가 않다고 봐야 돼요. 방이 적은 데서. 그래서 일벌에서 나온 수펄은 별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일벌이 알을 낳으면은
딱 방 하나에다 하나씩 낳는 게 아니라 3개, 4개, 5개 아주 정신없이 낳고 하나도 빠짐없이 여왕벌은 낳는데 일벌이 낳는 거는 여기도 낳다 저기도 낳다 막 개갈딱지 안 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착봉도 안 좋아지고 부조도 생기고 석구병도 옵니다. 일벌이. 그리고 일벌이 알을 낳으면은 거기다가 신앙을 갖다 유입을 시켜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받아들여요. 예? 자기들이 알 낳는 게 있다 보니까 잘 교미를 받아들이질 않고 공격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죽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무왕이 되는 건 안 좋고 차라리 초보자들이 무왕이 되면 이제 아까워하거든요. 예? 식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벌 한 통을 내가 이게 줄어드는데 없애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연구관님도 벌을 한 통인데 하나가 무왕이야. 그러니까 아까워하잖아요. 더 아끼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왕대를 해서 해봐라. 해서 이제 내가 전화로도 알려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벌써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온 게 저것도 왕이 고른 거예요. 너무 왕대를 어린 거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왕대가 이제 갓 붕한 거는 유충이 그 안에 뇌알젤이 있는 것을 먹고서 더 성숙이 돼가지고 번데기로다가 탈바꿈을 해야 하거든요. 그때가 잘 떨어질 때요. 유충은 몸뚱이는 커졌고 무게는 무거워졌고 아래로다가 늘어져 있으니까 그 위에서 뚝 떨어지면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면은 다시 지가 막 손잡고 뭐가 있어서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못 올라가면은 뇌알제를 못 먹으면은 쉽게 해서 나중에 영양실조가 돼서 죽는다든지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칼로 떼서 딴 데다 넣어주는 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좋습니다. 왕을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그 일벌들이 오래돼서 날 정도면 그냥 얼른 합쳐버려야 돼요. 합치고서 또 세력이 좋으면은 다시 그때 가서 또 왕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한 5매 되면 수포를 기르고 그 다음에 한 7매, 8매 되면은 여왕벌을 조성을 하고 또 볼통아니가 따뜻하면은 분봉열이 잘 나서 왕대 조성을 잘하고 착봉이 세게 돼도 잘 되고 밖에서 꿀주라도 잘 되고 식량이 많아도 왕대를 잘 달고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이충침 하는 거로 내가 또 이제 언제 시연을 배드리겠지만은 왕대를 벌이 어지간히 늘어나야 그때서 인공왕대를 만들어서 그때 이충에서 써도 여러분들은 늦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은. 인공왕대를 만들어 보니까 자연왕대보다 여왕벌이 작거든요. 자연왕대만 뭐 작지는 않은데 그렇게 아무래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뇌알제리를 이거는 처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먹고 자라는 거고 사람이 이충을 하면은 아주 어린 걸부터 해도 자기들 부화할 때부터 먹이는 것만큼은 못 하잖아요. 사람이 알을 옮겨놓고서 요새는 이제 알을 옮겨놓고서 할 수도 있어요. 이 여왕벌을 가둬가지고 일벌방에다가 알을 낳게 해갖고 그놈만 빼가지고 왕대 밑구녕이가 군형 뚫려서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끼면 되게 이런 왕대들이 있습니다. 여왕벌 양식할 때. 그리고 이제 알을 낳아도 현미경이나 이런 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같은 알이라도 크기가 똑같은 게 아니라 더 큰 게 있다 그래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여왕벌을 집에다가 여왕벌이 알을 낳는다 하면은 더 크게 일벌 알보다는 더 좋게 낳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양성 틀을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개 이제 왕대를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로 붙여요. 플라스틱으로. 근데 어쨌거나 뇌알제리를 많이 먹도록 하려면은 벌을 세게 붙여야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우선 왕을 빼내고 거기다 공습이 있으면 빼내고 또 아니면은 그래도 빼낼 수비가 없다면은 산란이나
유충판이나 이런 것을 벌을 털고 한 2장이고 빼가지고 쉽게 해서 구매 만상 이렇게 쳤다 하면은 한 6매나 7매나 요 정도만 붙이고 가운데 벌리고 거기다가 노얄제리 양성틀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항시 밥만 넉넉하면은 왕대는 아주 크고 충실하게 됩니다. 예. 뭐 일부 또 전문가들이 2의 2충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또 그렇게 옛날에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2의 2충을 하려니까 그것도 바빠 죽겠는데 2의 2충을 하는 거는 그 유충이 충분하게 먹고 자랄 뇌알제를 먹고 자라라고 해서 2의 2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저 왕대 아까 뇌알제를 떼서 먹어보시잖아요. 요런 것을 방에다가 살짝살짝 발라놓고 거기다 2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2의 2충을 하나 1의 2충을 하나 먹고서 남을 정도까지 충실하게만 하면 돼요. 그럼 1의 2충을 하더라도 벌만 세게 붙이고 밥 넉넉하고 화분 넉넉하면은 1의 2충만 해도 뇌알제리를 자기 태어날 때 먹고 남습니다. 그러면 굳이 2의 2충을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예, 제가 보면. 그래서 요새는 대신에 이제 2의 2충이 언제 필요하냐? 새로운 나반으로 왕환으로 만들어서 2충을 했는데 2충률이 아주 저조하다 이게. 예? 뭐 30%밖에 안 받았다, 50%밖에 안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럼 그때 노얄제리를 먼저 받은 데서 찍어 바르고 거기다 또 한 번 2충을 하는데 2의 2충을 한다면은 이틀 만에 하면 안 돼요. 꼭 하루 만에 해야 됩니다. 먼저 빨리 한번 5일 만에 해야지 먼저 이게 다 잘못됐더라고요. 5일 만이면 다 파괴하죠. 네. 예? 왜 그러냐면은 노얄제리를 주는 게 첫날 틀리고 2, 3일 틀리는 거예요. 수분의 농도라든지 질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질에. 그래서 첫날 주는 거 초유처럼 쉽게 해서 첫날 준 데다가 1회 2충을 하면 좋은데 노얄제리가 좀 어지간히 많아진 데다가 2충을 하면은 그 유충을 파내버려. 다 먹고서 없애버려. 그래서 오히려 2충률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그 노얄제리 조금 있는 하루 만에 2충을 2의 2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충을 할 때는 사람이 유충을 눈으로 확대경을 보고서라도 똑같은 거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요거는 1일 만이 부화한 거다. 1.5일 만이 부화한 거다. 2일 만이 부화한 거를 가지고 2충을 하는데 뭐 마땅한 게 떠날 게 없어서 조금 더 큰 거로 해서 3일 만이 한 거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출방할 때 하루 먼저 나오잖아요. 하루 먼저 한 마리만 나왔다. 몇 시간만 먼저 나왔다면 그놈이 나와서 나머지 30개가 있는 것을 다 균형 뚫고 다 죽여버려요. 예? 그래서 항시 2충을 할 때는 똑그런 크기가 똑같은 크기의 유충을 가지고 2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이 많아지면은 왕대를 넣고 또 한 4일서부터 교미를 하면은 일주일 늦어도 열흘 안에 교미를 다 끝나는데 또 더 이상 갈 때도 있어요.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러면 이제 무왕이 됐다. 그러면은 더 왕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미리 한 10일 터부리로 또 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비로. 쓰면 좋고 안 되면은 파괴시켜버리고. 이렇게 해서 무왕이 됐다면 거기다 또 공급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줘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왕을 만들면은 제일 문제가 신속이 있죠. 새로 소초강 넣어서 진 것들. 요거는 거기에 유충이 들어있다 하면은 그 방을 개조해서 왕대로 만들고 그런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수펄집으로 개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벌집을 잘 지어놓은 것이 수펄집으로 개조하면은 소비를 버려요. 그래서 신소비는 무왕통에다가 넣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유왕 있는 데다 넣어서 그놈을 기르고 다시 구소비는 그거를 고치진 못해요. 방 밑구녕까지. 근데 신소비는 방 밑에까지 확 개조해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쌍꼬치라고 해서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거든요. 아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나중에 떼서 넣을 때 이 반을 이렇게 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막 터져서 자기들이 좇고 나올 시간 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갈라서 한쪽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 번데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럴 바에는 아주 처음부터 기르지 않는 것이 좋죠. 다른 걸로 기르고, 그 중에 시원찮은 거, 좀 크기가 적은 거, 이런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아요. 뇌알제리 생산은 여왕벌 생산하는 것을 연장생산에 더 왕대수를 늘리면은 뇌알제리가 됩니다. 그거를 쉽게 해서 여왕벌 만들 때는 30 내지 40개를 붙이지만, 또 뇌알제리 생산하는 건 40개 내지 60개, 요새 또 다수학 품종들은 90개 이렇게까지 붙여요. 그래서 2충 해놓고 딱 3일 만에 채취합니다. 오늘 했다면 내일 모레 글피되는 날, 쉽게 해서 다시 뇌알제리를 채취하죠. 젖속 일르는 사람들이 때디면은 우유를 짜져요. 아니면은 유방염에 걸리니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어머니가 돌아가시든 쉽게 해서 고구려고 손님을 받다가도 그 시간 되면 가서 젖 짜러 가야 돼. 남을 시키든지. 해줄 사람이 없다면은. 근데 이 뇌알제리를 생산하면은 딱 3일째 되는 날 딱 긁지 않으면은 뇌알제리 양이 팍 죽어버려. 유충이 커가면 이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그거를 채취를 해야죠. 그래서 뇌알제리를 안 넣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시간을 얽매여서 싫어서 싫다, 이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먹으니까 시력이 안 좋아갖고 이충이 안 보여서 이충을 묻어갔다 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안 해본 사람들은 못해요. 이게 손이 떨리고 이충이 빨리빨리 하는데 이게 더뎌가지고 이게 자꾸 이제 숙달이 돼, 숙련이 돼야 돼. 다른 건 없고, 이충 하는 거는. 자, 뇌알제리가 이 머리에 인후선이라는 이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한 일주일에서 한 12, 13일 이때가 제일 발달이 돼요. 그 일벌들이. 그래서 일벌들이 처음에 태어나서는 쉽게 해서 꿀이나 화분을 가지고 어린 새끼들한테 젖을 주지만은 요게 며칠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인후선이 발달하면 뇌알제리를 생산해 가지고 어린 일벌들한테 뇌알제리를 줍니다. 여왕벌만 주는 게 아니라 어린 여왕벌 새끼, 일벌 어린 거 새끼, 또 아니면은 왕대 새끼, 또 여왕벌한테 먹이로 다 주죠. 그러니까 젖소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면은 이건 동물성 아니야. 일벌들이 꿀과 화분을 먹고 뇌알제리 만드는 것은 동물성입니다. 이거는 꿀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아까 맛보셔서 알겠지만. 그래서 약 한 17개의 아미노산과 4종류의 지방산, 11종류의 비타민, 또 여러 효소나 미지의 아루물질이다 해서 뇌알제리를 먹으면 어딘지 모르게 어떤 물질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그런지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하는 이런 물질들을 그냥 쉽게 아루물질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이런 것도 아마 발견이 되었죠. 혹시 어떤 문제. 대개 수분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말리면 한 3분의 1이 고형분인데, 이 정도 65.3에서 68.6%, 단백질이 9.4에서 13.3%, 뭐 당질, 말하자면 당도는 뭐 10% 미만입니다. 약간 당도가 있을 정도, 잘 알지도 못하게. 지방이 약간 들어있고 해분이 들어있고, 또 여왕벌이 먹는 뇌알제리를 사람이 뺏을 수는 없다 보니까 여왕벌 새끼가 유충이 먹고 자랄 거를 사람이 뺏는 것이죠, 따지면. 자, 이렇게 이게 여왕벌 양성을 하는 거고, 뇌알제리를 생산할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봉업은 안 돼요. 봉업은 벌써 유충이 커가지고 뇌알제리 양이 줄어들어요. 예? 여왕벌을 만들 때는 그냥 봉업에 나 요때쯤에
칼로다가 이 플라스틱 위에 벌을 다 털고 여기를 싹 칼로 훑어서 잘라버려. 그러면 그 아래 유충이 있거든요. 핀셋으로 찝어서 그릇에다 버리고 아니면은 받아놨다가 후루룩 마셔서 건강식품으로 잡수시고 양봉가들 절대 안 버립니다. 그는 먹으면은 거짓말 안 하고 기운도 나고 털도 잘 자라고 옛날에 내가 젊을 때 뇌혈제를 해보면은 그래요.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많이 먹으면은 배가 화다닥 하고 화끈화끈하고 유충만 많이 먹어도 왜 유충에 뇌혈제가 몸에 묻어 있잖아요. 예? 묻어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어린 새끼를 또 넣는 거예요. 거기다 주걱이로 이렇게 긁어서 그릇에다 담아서 병에다 담아서 냉동시켜서 팔고 나머지는 또 이충을 해서 또 3일 만에 또 하고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수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인건비가 비싼 선진국일수록 비싸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일수록 쌀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와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거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중국 가격 차이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게 노열제리는 품질이 좋아요. 중국 거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산이 산도가 높아서 우리나라 거랑 중국 거랑 딱 맛보면 알아요. 전문가들은. 아, 이거 중국 꿀이구나. 중국산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알고 또 멋멋해요. 중국 거는 우리나라 거는 탁 쏘는 맛이 있고. 예. 이런 게 이제 이충, 요거는 주걱, 긁어내는 주걱. 뭐 이 끄트머리 고무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거의 중국제예요. 이게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한국에서 만들지도 않아요. 자, 이충침도 거의 중국제가 요새 많은데 솥불이나 물숯불을 가지고 얇게 만들어서 그 방이 밑으로 싹 들어가서 충을 떠서 갖다 스프링이 달려서 방에다 밀어서 넣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자, 벌이 뇌혈질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봉열이 일어나게끔 해야 돼요. 벌이 만상에 차서 벌이 세력이 좋고 착봉을 좋게 해야 돼요. 예? 아까는 분봉열이 안 나게 느슨하게 벌을 붙여야 된다 했는데 뇌혈질이 생산한다 하면은 벌을 세게 붙이고 소비 숫자를 줄여서 많이 붙게끔 그래야 뇌혈질이 생산량이 많이 납니다. 대개 게상의 탄상보다는 잘 되는데 수평 격앙반을 필히 끼우고 위에서 왕이 없게끔 만들고 그래서 위에서만 생산을 해야 돼요. 위에를 소비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적게 넣으면 한 4장, 많이 넣으면은 뭐 6장이나 요 정도만 넣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에 한 60 내지 90개 정도 붙인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고 또 단상에서 옛날에는 계상을 안 할 때는 단상에서 우리는 다 70년대에 노열제를 했어요. 그럼 그때 삼매 옆에다가 격앙판을 끼운다든지 아니면은 사양계를 거기다 끼우고서 왕은 뭐 밑으로다 조금씩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삼매 사이에다가 2매나 3매 사이에다가 이 양상틀을 넣어가지고 고기 무항 상태에서 노열제를 생산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계상에다 하면 월등히 잘 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노열제리 생산은 유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유봉을 생산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에서 더 예비군 어떤 벌처럼 다른 데서 산란과 육아를 계속 하도록 해서 이 원군에다가 보조를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계속적으로 유봉이 많이 돼서 그 유봉이 노열제를 생산을 합니다. 대개 생산은 4월서부터 9월 중순까지 하고 또 화분이 잘 들어오는 지역에서가 노열제리 생산이 잘 됩니다. 아가씨철에도 아주 꿀이 잘 들어오니까 화분은 많지 않아도 노열제리가 잘 되는데 워낙에 바빠서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이때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노열제리. 대개 3일에 한 번씩 오전에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울 때 4월서부터 8월까지 하니까 9월 초나 더운 시기라서 이게 뇌혈제를 긁은 자리가 조금씩 묻어 있을 때 이충을 하면 이충률이 좋은데 이게 다 말라버리면은 잘 안 돼요.
다시 노열질을 찍어 발라내니까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침에 이 기온이 높지 않을 때, 습도가 좀 더 높을 때 이렇게 이충을 해야 좋기 때문에 되게 새벽에 합니다. 그래서 칼이나 뭐 이렇게 아까 거기를 잘라내고 핀셋을 꺼내서 그 다음에 이충을 하고, 다시 또 이충을 한 다음에 바로 빨리 넣어줘야 돼. 오래 지체하지 말고. 다시 말라버리니까. 자, 그리고 노열제는 생산해서 병에다 담을 때 잘못하면 기포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툭툭툭툭 쳐서 기포가 안 들어가게끔 해서 꽉 채워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바로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열제리를 많이 하려면은 이충판만 별도로 생산하는 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노열제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충판을 찾는 거예요. 적자는 이제 부화 현재 이틀이나 3일 미만 거를 차지하는데 한 이틀 된 거를 이걸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장 찾아서 아주 총총총총 있어갖고 그놈을 계속 떼다가 옮기는 작업을 해야 하니까 이충판을 만드는 군은 약군으로다가 3매벌만 하는 거야. 3매를 착봉을 좋게 해주고 그 2매 사이에다가 구소비를 하나 넣어놓으면은 청소하고서 싹 한 번에 일시에 알을 갑니다. 그럼 그놈 하나 가지면은 한 10대들, 20들 정도 이렇게 이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걸 않고 해서 여름에 산란이 잘 안 나가는 시기에 이충판을 찾다가 진짜 해다가요. 예. 산란도 별로 안 가서 없는 데다가 괜찮은 것을 찾으려니까 찾아지긴 어렵고. 자, 그리고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헤드램프를 끼고 그 안에 판을 들여다보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화기 때라 도봉이 대들어서 그 소비에 붙은 식량에 벌이 많이 대들어서 모기장을 쓴다든지 텐트 안에서 벌이 접근하지 묻어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도봉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충을 할 때는 이렇게 유충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꼬부러져 있거든요. 꼬부러져 있는 이쪽 가운데를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이충쯤을 이 등 뒤에서 이렇게 밀어서 넣어서 등 쪽에서 뜨는 것이 제일 잘 떠집니다. 해보면 경험상. 그리고 대개 3일에 한 번씩 적어도 식량을 조금씩 한 2업 정도씩 줘야 분봉열도 잘 나고 산란도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열제리 생산이나 여왕벌 양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인데 미리 땡겨서 다음에 또 현장 경험 위주로 또 이렇게 실습을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